안녕하세요. 여행 일정 짜주는 여행 일자여행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다녀온 숙소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곳들만 추려서 2025 연말결산 총정리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위치부터 오는 길, 가격과 장단점, 마지막으로 예약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내년에도 부담되지 않은 가격으로 행복한 여행을 떠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8위는 바로 1박 6만 원에 지낼 수 있는 영인산 자연휴양림이랍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서는 1시간 반, 대전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수도권에서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주말 힐링 여행지로 정말 좋았는데요. 꽤 커브길이 많은 산 중턱에 있어서 살짝 걱정되었는데 중간중간 안내원이 계셔서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체크아웃은 오전 11시까지이며 예약자 이름과 신분증을 확인 후 체크인 안내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예약자 이름과 신분증을 확인하면 객실키를 건네주시는데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영인산 자연휴양림의 객실 문은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서 반드시 한번 손으로 도어락을 대고 수동으로 문을 잠가야 하더라고요. 체크인 시 직원분께서 설명해 주시니 이 방법을 잊지 말고 숙지하셔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이며 투숙객의 경우 다음날까지 주차비는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자 여행의 짐 싸기 꿀팁으로 차량은 객실 바로 앞까지 진입할 수 없어서 공용 주차장에 세워두고 길을 따라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데요. 다행히 관리소에서 수레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지만 객실로 가는 길도 내리막에 오르막으로 간편하게 캐리어에 짐을 싸오거나 백팩에 짐을 챙겨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머물렀던 객실은 신축동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벚나무 객실이었는데요. 신축 객실을 총 3군데로 벚나무, 떡갈나무, 편백나무가 있으며 편백나무는 현재 예비동과 우선 예약 객실로 운영되어 아산 시민이 아니라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벚나무 객실은 신축동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어 프라이빗하고 유일한 복층형 건물인데요.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전체적으로 밝은 우드톤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국제의 꿉꿉한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았고 복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도 좋았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늑한 다락방 형태의 침실이 나옵니다. 간혹 자연휴양림을 가면 매트가 얇아서 잠자기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이곳은 매트리스가 엄청 폭신해서 누우면 몸이 폭 감싸지는 느낌이 들었고 새 이불이라 그런지 냄새도 없고 아침에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정말 예뻤는데요. 나무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줘서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거실에는 소파는 없고 일반 TV가 놓여 있었는데 다만 스마트 TV는 아니어서 OTT나 유튜브 시청은 불가능하고 스마트뷰 연결도 되지 않아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인덕션, 냄비, 식기류 등 기본적인 조리 도구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끓이기엔 충분한 구성이었는데요. 냉장고 용량도 넉넉해서 가족 단위로 2박 이상 머물기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욕실은 샤워부스형 구조로 되어 있고 휴지와 비누는 기본 제공되며 개인 세면 도구와 수건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꼭 챙겨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에 샤워하면서 추울 걱정은 없겠다 느껴질 정도로 온수는 정말 강하고 시원하게 잘 나와서 샤워할 때마다 감탄할 정도였고 펄펄 김이 날 정도로 뜨거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분들은 조금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객실 테라스 어디에도 테이블이나 의자가 없어서 바깥 공기를 느끼며 차 한잔 즐기기에는 어려웠는데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서 베란다에 작은 테이블이라도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즐길 거리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여름철에 운영되는 숲속 물놀이장과 상시로 운영되는 숲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물놀이장은 수심이 얕고 탈의실도 따로 갖춰져 있을 만큼 규모가 꽤 큰 편이었고 숲속 놀이터는 미끄럼틀도 많아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즐길 거리로는 걸어서 즐길 수 있는 영인산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이 있는데요. 두 곳 모두 도착지까지 차를 가져갈 수는 없어서 실제로 입장하려면 입구에 주차 후 수목원은 20분 정도, 산림박물관은 35분 정도 도보로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수목원은 안쪽으로 걷다 보면 야외 정원과 야외 광장 느낌으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샌드위치를 준비해 와서 커피와 피크닉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았답니다.
산림박물관은 왜 여기 지었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던 곳인데, 산림박물관은 대부분 초등학생 저학년 이하의 어린이용 시선에 맞춘 분위기로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식물과 생태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꾸며져 있지만, 주차장에서부터 산림박물관까지 걸어서 오르막을 30분 이상 올라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부 정류장까지 가서 무료 순환버스를 타고 도착지까지 한 번에 올 수 있지만,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고, 무료 입장에도 관람객은 너무 적었어서 이걸 왜 이 산 중턱에 덩그러니 만들었는지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가보셨던 분의 솔직한 후기도 댓글로 부탁드리고, 바로 뒤에 붙어있는 스카이 어드벤처를 이용할 분들은 잠시나마 들려서 휴식을 취해보셨으면 합니다.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제일 큰 장점으로는 예약이 다른 휴양림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인데요. 성인 5명이 6만 원에 지낼 수 있는 곳이자 주말과 극성수기에도 7만 5천 원에 지낼 수 있는 초가성비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공식 사이트인 숲나들이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데, 다른 유명 자연휴양림들과는 달리 매달 첫 주에 한 달 단위로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오픈되는데요. 전체 휴양림의 시설 모두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6주 후 화요일까지 가능하답니다. 매주 일주일 단위로 추가 오픈이 되니 누구나 한 달씩 예약 오픈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축 객실이라 청결도가 높고 냄새 없이 쾌적하다는 점, 그리고 온수가 정말 강하고 일정하게 잘 나와서 비가 살짝 오는 쌀쌀한 날에도 문제 없을 정도로 수압이 세서 샤워 후 개운함이 남았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다른 자연휴양림에 비해 객실 내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휴양림의 묘미는 자연을 즐기는 것인데, 객실 어디에도 테이블이 없어 숲속 풍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쉴 공간이 부족했고, 바비큐장도 아예 없어 휴양림 안에서 머무는 재미가 조금 덜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객실 앞까지 가져갈 수 없어 2박 이상 할 분들이나 짐이 많을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주변 즐길거리인 산림박물관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는 진짜 쉽지 않으며 어른들이 간다면 살짝은 허무하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입장료와 시금시설도 없으니 수익금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만들었던 투자비와 유지비를 생각하면 솔직히 지역 예산 낭비 느낌이 나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은 주말 10만 원 이하로 하루를 보내며 가족여행이나 지인 모임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너무 좋을 곳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가벼운 트레킹이나 조용한 산책을 즐기기 좋고,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며 자연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반면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여행객이라면 아이들의 체력이나 계절에 따라 즐길 거리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위는 엄마께서 너무 좋아하셨던 곳이자 관광지 무료 입장권까지 제공하는 전라북도 남원시 광안북로에 자리한 남원 예촌 켄싱턴인데요. 많이들 남원 예촌 한옥호텔이라 부르며, 개인적으로 국내 최대 한옥호텔인 왕이지밀보다 한옥 본연의 구조와 조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광안루원이 호텔 담장 바로 옆에 있어 사실상 호텔에서 문만 열면 곧바로 광안루원을 산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체감상 30초 안에 이동할 수 있었으며 걸어서 15분 내외로 다른 주요 관광지도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도보로만 여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도 매우 편리해서 저는 이날 모녀 여행을 계획하고 엄마랑 KTX를 용산역에서 타고 남원역에 도착한 후 역에서 호텔까지는 택시를 5분 정도 타고 쉽게 이동했습니다. 남원역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택시를 추천드리고, 거의 기본 요금 선에서 해결되는 짧은 거리라서 택시를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께는 지상에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완전히 넓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만 일찍 도착하시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 예촌 입구에서부터 고즈넉한 돌담길과 기와지붕, 대문이 이어져 있어서 호텔이라기보단 작은 한옥마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널찍한 한옥 풍경 덕분에 제가 간 날에도 돌잔치나 환갑 가족 사진도 찍으시고 셀프 웨딩 스냅까지 찍는 예비 신혼부부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한옥 내부에는 조경이 잘 되어 있었으며 제가 방문했을 땐 살짝 비가 와서 운치가 있고, 체크아웃한 날은 너무 맑았는데 비 오는 날과 맑은 날 모두 서로 다른 매력이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어느 날에 묵어도 만족스러운 숙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남원 예촌 한옥호텔의 체크인은 일반 호텔과는 다르게 도움마루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호텔 프론트 데스크처럼 딱딱하고 형식적인 공간이 아니라 전통 한옥 구조를 그대로 살린 작은 사랑채 같은 곳에서 조용히 안내를 받으니 마치 고택에 초대받은 손님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부터이며 체크아웃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랍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은 주말 조식 포함 13만원대에 예약한 가장 기본 타입인 스탠다드 온돌룸이었는데요. 대부분 호텔 숙소에선 침대가 당연하지만 이곳은 그런 당연함을 걷어내고 문도 한옥 형식 그대로 재현할 만큼 전통의 본질을 담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으며 낮은 천장과 목재 기둥이 어우러지며 마치 할머니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고, 아늑함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창문도 이불 옷장도 한지 문양의 슬라이딩 도어로 감춰져 있어서 공간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고, 가구들도 전통 장식이 들어간 목재로 구성돼 있어 한옥에서 하루 묵는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침대가 없이 온돌 바닥에 매트가 깔려져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살짝 베길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저도 엄마도 전혀 찌뿌둥하지 않았으며 욕실은 쾌적해야 할 공간이라 목재보다는 현대식으로 모던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어메니티는 켄싱턴 제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티백, 커피 머신, 홈매트까지 다 구비되어 있고 에어컨도 너무 잘 나와서 촌캉스 가도 2-30은 기본인데 여기는 조식까지 포함해서 10만원대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으니 엄마께서는 엄청 만족하셨는데요. 또 객실 창문이나 객실문을 열면 한옥 특유의 작은 마당이 한눈에 보이는데 잔잔한 바람과 함께 들어오는 나뭇잎 소리, 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원 예촌 한옥호텔을 예약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착한 이유는 아니었고, 남원 예촌 켄싱턴의 또 다른 킥은 바로 체크인하면 모두가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페로. 이 마페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남원의 주요 관광지에서 쓸 수 있는 무료 입장권 역할을 해줘서 광안루원을 포함해서 7곳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실제 입장권으로 1박 2일 여행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 효자템이었습니다. 저희는 체크인하자마자 마페를 받아들고 바로 광안루원으로 향했고, 마페를 들고 광안루원 매표소로 가면 입장권으로 바꿔주시고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한데요. 광안루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각 중 하나로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전통 정원이라서 조선시대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낮에는 햇살과 함께 정원 산책을, 밤에는 분위기 있는 야경을 즐길 수 있으며, 지금은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국악 공연도 열리고 토요일에는 장터도 운영 중이라 금토 방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스러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춘향 테마파크도 가시면 좋은데, 현재는 입장료가 방문객 모두 무료로 전환되어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살짝은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엄청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남원 예촌 켄싱턴 숙소의 마페로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 오신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특히 도보 3분 거리에는 남원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있으며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도 아이들에게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답니다. 일자 여행의 여행 꿀팁으로는 이 두 곳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명문제가까지 한 코스로 즐기고 싶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분들은 남원 교육문화회관을 추천드리는데요. VR 체험도 할 수 있고 쉼터와 독서 공간을 겸비한 곳과 어린이 도서관도 있으며 수영장도 갖춰 있어서 아이와 함께 수영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도 추천드릴게요. 저희처럼 간날에 날씨가 좋지 않거나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미디어 아트 공간인 피오리움을 꼭 가보셨으면 하는데, 저랑 엄마는 광안루원 다음으로 여기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올해 4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이 공간은 거주시 상관없이 남원 누리시민으로 등록하면 입장권이 반값으로 할인돼서 가격 부담이 없더라고요. 남원 마스코트인 향이와 몽이 캐릭터 굿즈도 전시돼 있고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엄마께서는 파주 뮤지엄 헤이도 다녀오셨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오리움 바로 안에 카페도 있고 바로 옆에 뷰 맛집 카페도 있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일몰을 감상하며 쉼을 느끼기 적당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피오리움 다음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실내 공간은 남원시립미술관인데요. 물 위에 떠있는 모습처럼 잘 꾸며진 이 미술관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회화와 설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비오는 날에 방문하면 더욱 운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감각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내부 동선도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었으며 기념품 굿즈도 마페를 이용하면 20% 할인받아서 살 수 있어서 기념품 하나 정도는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원 예촌 한옥호텔에 머무르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중 하나는 바로 걸어서 즐기는 남원의 식도락이었는데요. 숙소 바로 앞에는 도보 1분 이내에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맛집들이 여러 모여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식당은 단연 또박이 식당이었습니다. 이곳은 13가지 반찬과 속에 나오는 전통 한식 한상 차림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격은 1인분 기준 15,000원이고 계란찜, 갈치구이, 갈치조림, 제육볶음까지 다 나오면서 무엇보다 간이 엄청 세지 않아서 부담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뜨끈한 식사를 원하시거나 솥밥도 같이 드시고 싶은 분은 춘향마루의 갈치조림이 좋은 선택지일 텐데요. 이곳은 갈치조림이 큼직한 솥에 자글자글 끓여져 나오고 밥도 솥밥 형태로 제공돼서 어른들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향마루는 솔직히 맛 자체가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솥밥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끓여 먹는 조리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무난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야식이 당기실 땐 한옥호텔 바로 앞에 위치한 조선치킨도 유명한데 솔직히 저는 너무 무난한 맛이었어서 아쉬웠습니다. 여행지에서 바로 앞에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거나 객실로 들고 와서 문 밖의 한옥뷰를 바라보며 치킨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명문제과는 진짜 오픈런 할만하더라고요. 숙소에서 도보로 7분 정도 거리인 이 빵집은 남원 현지인들에게 꽤 인기 있는 곳으로 특히 생크림 소보로가 유명한데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비가길 간식이나 기차 안에서 먹기에도 부담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엄마랑 저랑 3만원 넘게 샀는데 진짜 3일 만에 뚝딱 먹을 정도로 엄청 맛있어서 개인적으로 생크림 소보로와 카스테라가 제일 맛있었고 생크림 소보로 개수 제한도 사라졌으니 이 두 가지는 꼭 사주세요. 하루 일정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먼저 아침에는 KTX를 타고 남원역에 도착해서 남원 예촌으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체크인 전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근처 명륜제과에서 빵을 사온 다음에 체크인 시간인 오후 3시에 맞춰 도움마루에서 체크인을 마친 후 받은 마패를 챙겨 광안루 산책을 먼저 해주는데요. 오작교부터 광안루,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상징적인 장소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후 오후 일정으로는 미술관을 좋아하시면 김병주 미술관을 실내 공간을 원하면 히오리움을 아이와 함께 온 분들은 어린이 과학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숙소 근처로 다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야경 코스로 다시 한번 광안루원을 방문해서 낮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조명 아래 비친 누각의 모습은 정말로 남원의 밤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랑마루에서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건데 제가 놀러가서 조식을 무조건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곳만의 조식의 매력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하는 편인데요. 뷔페 형식이 아니라 한상 차림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데 정갈하게 세팅된 밥상에 나물, 국반찬, 계란찜, 떡과일 등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나와서 더욱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마루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고요하고 단정해서 한옥 특유의 고풍스러운 정취를 느끼며 식사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짐을 잠시 맡긴 뒤 어제 가보지 않은 곳들을 돌며 마무리 일정을 채우거나 구용정에서 잠시 쉬거나 바로 옆 예로원도 들러서 즐겨주고 점심까지 먹고 난 후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 완전 알찬 남원 여행이 된답니다. 단점도 솔직히 존재했는데요. 모든 객실이 1층이라 창문을 열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고 뷰 자체가 한옥을 서로 바라보고 있어 창문을 열면 내부가 보이고 닫아두면 또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자는 걸 희망하는 분들께는 요 매트에서 자는 게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부 조경이 너무 잘 가꿔져 있어서 마치 작은 한옥마을 안에서 하룻밤 머무는 기분이 들어 정말 많이 힐링이 된 하루였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엄마와 함께한 모녀여행에서 엄마가 너무 만족해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작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되어 있고 기대 이상이다 라는 말을 하셨고 광안루원을 산책하거나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께 남원 너무 좋네요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 여행을 남원 예촌으로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원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라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지로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전주와 연계해서 2박 3일 코스를 구성하면 이동거리도 짧고 알차게 여행할 수 있어 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6위는 1박 9만원에 테라스에서 바베큐도 할 수 있고 객실에서 조교까지 즐길 수 있는 수레해산 자연휴양림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해 있어 서울에서 약 2시간이면 도착하고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곳이라 주말 나들이나 1박 2일 힐링 여행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이랍니다. 입구에 도착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체크인을 진행하는데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객실 이용 안내부터 객실로 이동하는 길까지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실은 오후 3시부터이며 퇴실은 오전 11시로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퇴실 후에도 휴양림 내 산책로 이용은 자유롭게 가능해서 여행 동선에 여유를 둘 수 있어 좋았습니다. 주차장은 객실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어서 편했는데요. 다만 제가 이용한 구절초 객실은 2층 객실이라 계단이 있는 편이어서 1박을 한다면 캐리어보다는 가벼운 백팩 스타일로 옮기는 짐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수레이산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객실과 트리하우스 형태의 객실이 있는데 트리하우스 객실은 구절초와 수선화 이렇게 딱 두 동만 존재하는데요. 제가 이용한 가장 인기 많은 트리하우스 객실은 구절초로 앞이 살짝 나무로 막힌 수선화 객실에 비해 구절초 객실은 정면이 탁 트여진 뷰가 펼쳐지고 프라이버시가 가장 뛰어나 예약 경쟁률이 가장 높아 제일 먼저 노려볼 객실은 구절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객실은 전형적인 삼각지붕의 트리하우스 구조이고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성인 5인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객실 내부도 넓었고 이불도 생각보다 더 폭신하고 침구 상태도 매우 좋아서 2박 예약에만 성공한다면 여유롭게 2박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객실 내부에는 인덕션과 커다란 냉장고 그리고 기본 조리 도구들도 잘 갖춰져 있어 간단한 요리나 아침 식사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고 전기밥솥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오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욕실은 온수가 정말 콸콸 잘 나왔는데 신축이라 그런지 욕실 바닥에 난방도 들어와서 슬리퍼를 신지 않아도 따뜻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스마트 TV도 연결되어서 한국 시리즈를 보면서 휴식하기에도 딱 좋았고 많은 곳들이 수건을 제공해주지 않거나 한두 장만 제공해주는데 이곳은 수건을 기본 인원수대로 다 제공해주며 기본 비품도 모두 제공되어 자연휴양림 특유의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꼼꼼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곳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실 안이 아니라 객실과 연결된 테라스에서 즐기는 트리하우스 객실만의 프라이빗 조격장과 바비큐 데크였습니다. 이 두 공간이 전부 무료라는 점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구절초 객실 앞에는 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산뷰 조격장이 부착되어 있어 뜨끈한 물을 채우고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완전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쌀쌀하고 자연휴양림에 멋은 해가 떠있는 시간이기에 늦은 오후보다는 고요한 아침 시간에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부는 소리와 함께 조격을 즐기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고 도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전용 바비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비큐 용품을 대여해주지는 않아서 숯불과 토치 그리고 바비큐 용품을 챙겨오면 저희처럼 저녁 시간을 다른 음식점에 갈 필요 없이 불향 가득한 바비큐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답니다. 객실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현관문을 열고 나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이 공간이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어서 다른 객실 손님과 마주칠 일이 없고 우리만의 작은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휴양림 내에 즐길 거리가 비교적 많지는 않지만 알고 보니 이곳 캠핑장이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산책로가 길게 연결되어 있어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산책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이들과 함께 오기 좋은 숲속 물놀이터와 붐비지 않는 쉼터들도 곳곳에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간 날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서 곳곳에 알록달록한 단풍들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고 겨울에는 눈꽃길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사계절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수레이산 자연휴양림의 숨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가격 메리트였는데요. 산림청 공식 사이트인 숲나들이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데 수레이산 자연휴양림은 매월 1일 오전 10시에 예약이 오픈되는데요. 현재 공지사항에 올라온 정보로는 12월 동절기에는 폭설 대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몇몇의 숲속의 집과 구절초 객실은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동일한 구성의 수선화 객실은 운영하니 동절기에 방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수선화 객실을 예약하면 되실 것 같고 6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객실당 2명 초과 입실 가능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할 가족분들께는 이 부분도 메리트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부터 몇 가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트리하우스의 프라이빗한 구조와 조격과 바비큐가 무료라는 점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수레이산 자체가 경치가 좋아 객실에 머무르기만 해도 힐링 그 자체여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나 수도권 근처로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수도권에서도 지방에서도 대부분 2시간 거리라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많은 분들께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트리하우스는 계단이 많은 구조라 짐이 많으면 불편할 수 있다는 점과 동절기에는 눈꽃길을 걷지 않으면 즐길 거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격부터 바비큐까지 웬만한 독채 객실들보다 좋았어서 다시 오고 싶은 자연휴양림 목록에 확실하게 넣어두었습니다. 요즘은 20대 친구들도 비싼 호캉스보다는 가성비 좋고 주변 자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숙소를 훨씬 선호하고 가족여행객분들도 북적거리고 정신없는 리조트보다 조용하고 우리 가족 휴식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많이 발길을 돌리시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수레해산 자연휴양림은 20대부터 6, 70대까지 전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정말 큰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가격은 부담 없는데 시설은 깔끔하고 객실 앞 조격이나 바비큐처럼 객실에서의 즐거움이 크게 다가오는 곳이라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잡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격도 하고 바비큐도 즐기면서 온전히 쉬고 싶은 날이 있다면 수레해산 자연휴양림 구절초 객실에서의 하루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머무는 동안에는 바람소리, 나무향, 따뜻한 조격의 기운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감싸줄 거고 돌아오고 난 뒤에도 아, 그날 참 좋았지 하고 오래도록 떠올려지는 여행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5위는 주말과 성수기에도 9만 원에 지낼 수 있는 곳이자 진정한 트리하우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 향로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으로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2시간 반 정도, 대전에서는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입구에 도착하면 방문자 센터에서 체크인이 진행되며 3시부터 입장할 수 있고 체크아웃은 다음날 11시로 방문자 센터 문 앞에 있는 작은 우체통에 키를 반납하면 되시는데요. 예약자 성함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객실키를 주시니 신분증은 꼭 챙겨주시고 방문자 센터에는 간단한 안내지도와 주변 부대시설 정보가 붙어있어 먼저 살펴보시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제가 예약한 느티나무 객실은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차량으로 진입할 때 길이 좁고 경사가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하고 주차는 각 객실 단지 앞에 마련되어 있으며 각 객실당 1대 정도는 문제없이 세울 수 있답니다. 느티나무 객실은 원형 트리하우스 형태로 지어진 독립형 공간으로 꼬부랑 계단을 올라가면 객실이 나오는데 느티나무 객실은 9평 규모이며 성인 2~3명이 사용하기에 적당하다고 하지만 원형 구조라 공간이 넓게 나온 게 아니라서 딱 2명이 지내기 좋았으며 쿵쿵거리면 지진 난 것처럼 건물이 살짝 흔들리기도 해서 뛰거나 너무 힘줘서 걷지는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객실 내부에 들어서면 정면에 3면으로 통창이 있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숲의 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났는데요. 바로 눈앞으로 초록숲이 가득 차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든 어느 위치에서도 자연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고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정적인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객실 안에는 1인용 침구 2세트와 좌식 테이블, 주방과 욕실이 원형 구조를 따라 간결하게 배치되어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바닥은 온돌난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겨울에도 엄청 춥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와 전기밥솥이 비치되어 있어 취사도 가능하지만 창문을 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객실 내부에서 뭘 먹지는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올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세면도구와 수건이 없더라고요. 발수건 외에는 수건은 한 장도 없으니 저희처럼 멘붕의 샤워타임을 즐기고 싶지 않으시면 꼭 수건은 챙겨주시고 다른 휴양림에서는 딴 건 몰라도 수건은 제공했는데 수건을 한 장도 제공하지 않는 건 많이 별로였습니다. 뷰 하나만으로 승부 보는 이 트리하우스에서의 일출과 함께 펼쳐지는 창밖 풍경은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서서히 올라오는 햇빛이 나무 사이를 비추고 이슬과 안개가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숲의 모습에 숙소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여행의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각 객실마다 바베큐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용품을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지만 바베큐 이용료 15,000원을 내야 하고 바베큐 물품과 불 피워주는 것까지 25,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정보도 참고하세요. 편의시설은 숙소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내부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가 있긴 합니다.
제가 쭉 보니 음식점 가격이 착한 편은 아니라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반딧불 시장에서 식사를 하거나 우주 하나로마트나 시내에서 미리 장을 봐서 들어오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하나로마트는 평이 좋지는 않아서 저는 무주 시내에 있는 이 마트를 이용했는데 가격도 사악하지 않고 무주 시민분들이 많이 오는 큰 마트라서 그런지 저는 시내에 있는 마트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특히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는데 이게 단돈 5,000원이라 7, 8월에 더더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늘막도 쳐 있고 수심에 따라 풀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생각보다 수질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미끄럼틀도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으며 샤워장도 있어서 깔끔하게 씻고 숙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산이나 보니 모기나 벌레는 피할 수 없으니 꼭 아이들 모기 패치 팔찌나 발찌를 채우고 놀게 하거나 물린 뒤 하나는 챙겨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향로산 모노레일을 타고 살짝 등산하고 산 정상에서 사진도 찍으시는데 제가 전망대보다 더 멋진 숲속 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서 이번에 모노레일을 굳이 이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기념사진 명소는 바로 숲속 동굴 숙소 옥상에 있는 이곳인데 밤에 별 보기도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고 너무 예쁜 곳이랍니다. 두 군데 밖에 없어서 자리가 꽉 차서 잠깐만 저도 사진만 찍고 쓱 왔고 체크인 이후 오후 시간대에는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우니 금방 자리가 안 빠질 것 같으면 다음날 아침에 잠깐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약은 자연휴양림 예약 공식 사이트인 숲나들 2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매달 1일 오전 9시에 2월 예약이 오픈되는데요. 특히 주말 일정은 오픈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예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9시 이전에 꼭 로그인까지 마친 후에 바로 월별 현황에서 빈 날짜를 빠르게 클릭해야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리하우스를 실패했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객실보다는 좀 더 넓고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숲속 동굴집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아쉬운 점들도 꽤 있었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했는데요. 목재 건물이라서 목재에 배긴 꿉꿉한 냄새는 감내한다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자연 속에 객실이 있다 보니 문을 열 때 후다닥 들어와도 벌레들이 그 사이에 꽤 많이 들어오고 불빛을 보고 어디 빈틈이 사이로 벌레 들어오는지 밤에 잠을 깊게 자기가 어렵더라고요. 벌레 문제는 자연환경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객실문 위쪽에 거대하게 쳐있는 거미줄은 진짜 보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경악할 뻔해서 하루빨리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리하우스는 객실로 진입할 때 경사진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구조상 중간쯤에 고개를 푹 숙이고 구부정하게 걸어서 올라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인이 3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고 제가 간 날은 체크인 시간인 3시가 돼도 담당자가 오시지 않아 앞에 한 중년 부부께서 전화했을 때 그제서야 오셨고 다른 휴양림과 달리 당직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역시 저녁 6시 30분까지 가능해서 기본적인 부분에도 제약이 있는 게 아쉬웠습니다. 트리하우스 객실 간격이 넓은 편이 아니고 통창이다 보니 옆 객실이 훤히 보여서 해가 질 때부터 무조건 블라인드를 칠 수밖에 없어 체크인 시간에 딱 맞춰가는 게 아니거나 옆 객실 먼저 들어왔다면 파노라마 뷰를 마음껏 감상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리하우스 뷰는 진짜 별 5개 만점에 5개이지만 청결이나 쾌적한 부분에서는 2점 정도로 다른 휴양림에 비해 관리가 많이 안 되는 느낌이라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방문객이 끊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체크인 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먼저 장을 보거나 반딧불 시장에서 순대국밥을 드셔도 좋고 반딧불 시장 꽈배기랑 도너츠가 진짜 맛있어서 가볍게 해결할 분들은 이 도너츠 가게를 가보셔도 아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체크인을 해주고 파노라마 뷰를 보면서 잠시 쉬다가 오후 4시쯤 슬슬 걸어가거나 차 타고 살짝 내려가서 숲속의 동굴 옥상에서 기념사진도 한 장 찍어주는데요. 저는 숙소에서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쉴까 했는데 책을 두고 오는 바람에 우주 시내에 있는 북카페 띠앗에서 저녁까지 시간을 보냈는데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진짜 책 속에 파묻혀 있는 느낌이 들면서 가격도 착하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셔서 2시간 넘게 내면을 꽉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시골 느낌 낙낙한 곳을 좋아하는 분들은 나무와 그릇 북카페도 추천드릴게요.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저는 띠안 1분 거리에 있는 남대천에서 별빛 다리를 바라보며 물소리 함께 시골의 고요함을 느끼다가 저녁 7시쯤에는 치킨을 포장해서 숙소에서 TV를 보며 먹고 일찍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기 전에 무조건 알람을 맞춰놓고 다음날 일출은 꼭 보셔야 하는데요.
트리하우스 안에서는 해 자체를 볼 수는 없으니 살살 걸으면서 나와서 일출을 보는 게 더 좋지만 나가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숙소에서 가볍게 바깥만 봐도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일출은 꼭 즐겼으면 합니다. 컨디션상 일출을 보고 바로 체크아웃을 하고 돌아와서 다음날을 제대로 못 즐겼지만 11시 체크아웃을 한 후에는 와인 동굴이나 5,000원에 아이들이 좋아할 반디랜드까지 즐기고 오시면 완벽한 1박 2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추천 루트나 코스가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호텔과 리조트와는 또 다른 느낌의 힐링이었고 화려하지 않고 많은 걸 하지 않으며 보낸 여행을 통해 자연이 내어주는 위로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을 이곳에서 또 한 번 배웠고 여러분들의 무주 형로산 자연휴양림 후기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4위 숙소는 동해도 즐기면서 주중 65,000원, 주말 75,000원에 지낼 수 있는 한옥 숙소인 강릉 오죽한옥 마을이랍니다. 강릉시에서 국가예산으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한옥단지로 국가운영답게 숙박요금이 정말 저렴했고 독채도 최대 6명까지 10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2명이서 온 여행객부터 가족 단위 투숙객까지 이용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체크인은 한옥마을 입구 왼쪽에 있는 고객 안내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안내 방식이 조심스럽고 차분해서 상업적인 숙소가 아닌 마치 작은 전통문화관에 온 느낌이었답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고 체크아웃은 오전 11시까지 진행되는데 레이트 체크아웃은 추가금 10,000원을 내면 오후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답니다. 다만 한옥구조 특성상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잠궈야 안전하게 고정된다는 이 부분은 체크인할 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강릉 오죽한옥 마을은 어디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죽헌 바로 옆에 있어서 강릉역에서도 택시로 10분 거리라서 택시비 5,000원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객실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숙소 단지가 한옥마을처럼 구성돼 있다 보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도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객실마다 한두 대씩은 충분히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어서 짐을 내릴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분들이나 짐이 많으신 분들, 비 오는 날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점이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머문 객실은 독서관 105호로 가장 저렴한 독서관 객실은 총 5객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B 객실보다 A 객실이 좀 더 방음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5평이라 너무 작으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내부도 정말 깔끔하고 둘이 눕고 캐리어도 펼 수 있는 크기라서 만족스러웠는데요. 현대식 미니멀 인테리어에 한옥 특유의 목재 감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공간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어 바닥은 뜨끈했고 이불 베개 상태도 깨끗해서 잠자리가 무척 편안했습니다. 탁자가 하나 있긴 했지만 식탁은 따로 없고 TV도 일반 TV일 줄 알았는데 OTT도 가능해서 객실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도 시청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욕실도 깔끔하고 물도 뜨끈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만 세면대와 샤워기에서 온수를 동시에 같이 이용하면 물이 살짝 차갑게 나오기도 해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소 내부에서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무인 매점이 있고 배달이 객실 앞까지 다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맛도 꽤 있고 관광지라 양은 적고 비쌀까봐 걱정했는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객실을 이용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은 위치 자체는 단지 제일 앞쪽에 있어서 좀 더 조용하고 접근성이 좋았지만 방음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옆 객실분들의 말소리까지 꽤 잘 들리는 편이라 예민하신 분들은 옆방과 방이 나란히 붙어 있지 않은 A형 객실이나 아예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독채형 객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 내부에서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무인 매점이 있고 배달이 객실 앞까지 다 가능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늦은 시간대까지 무인 매점을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라서 가볍게 이용할 분들은 이곳에서 야식을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 음료, 과자, 맥주 등 간단한 야식이나 군것질을 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였고 밤에 갑자기 배가 고파도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기서 일자 여행 꿀팁으로는 무인 매점 옆에 공용 취사동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동 취사동은 10,000원에 예약할 수 있으나 공동 취사동은 사전 예약을 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옥마을 중앙에는 그네, 윷놀이, 투호, 씨름장, 사방치기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서 아이들과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오죽헌이 바로 옆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오죽헌은 숙소 영수증만 보여주면 입장료 50% 할인이 적용되어 부담 없이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의 생가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크고 산책 코스로도 훌륭했어서 체크아웃 후 이곳도 꼭 들러보셨으면 합니다. 저녁에 뭐 하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르떼 뮤지엄 강릉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운영 시간이 길어서 저녁까지 관람 가능하며 저녁 시간대는 사람이 거의 없어 몰입감이 훨씬 높았고 포토존 이용이 수월하더라고요. 아르떼 뮤지엄은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도 남기는 재미가 있는 곳이니 저녁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자 여행의 꿀팁으로는 아르떼 뮤지엄 패키지 가격은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1,000원 차이가 나는데 카페에서 추가금을 2,000원을 내고 음료를 먹으면 결국 입장료 따로 카페 이용권 따로 구매하는 것이랑 동일해서 패키지로 한 번에 표를 사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기본 음료만 먹는 게 이득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일자 여행의 오죽 한옥마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완벽 풀코스로는 먼저 오후 3시에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어둔 뒤 한옥 특유의 따뜻한 바닥에 잠시 몸을 누이고 방충망으로 벌레가 안 들어오게 한 다음 문을 열고 나무향을 느끼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V도 OTT 시청이 가능해서 한옥에서 조용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꽤 별미였습니다. 저녁 5시쯤에는 바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르떼 뮤지엄 강릉을 방문했는데 저녁 시간을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가 진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전시장을 통째로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저는 임실 치즈 피자를 배달해서 주문했는데 제가 먹어본 피자 중에 치즈가 제일 듬뿍이었고 인생 피자라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밤에는 한옥마을 전체가 은은한 조명만 켜져서 굉장히 잔잔하고 차분한데요. 짧게 산책을 해보면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이런 야간 산책이 한옥 숙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힐링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체크아웃을 한 이후에는 숙박영수증만 보여주면 입장료 50% 할인이 적용되는 오죽헌도 들려주었는데요. 오죽헌은 해가 진 늦은 오후보다 해가 쨍쨍한 낮에 봐야 생가의 진미를 느낄 수 있어서 다음날 낮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오죽헌은 강릉의 대표적인 역사 공간이라 그런지 공기가 유독 고요하고 정비도 잘 되어 있어 짧게 둘러봐도 여행 온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차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강문해변이나 안목해변에서 바다를 보고 일정을 마무리하면 진짜 알찬 1박 2일이 될 수 있답니다. 짧게 머무는 여행이라도 한옥에서의 여유, 도보로 이동 가능한 오죽헌, 조용한 산책, 감성적인 미디어 아트 전시, 바다에서의 힐링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이 코스만으로도 충분히 가볍고 만족스러운 강릉 여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옥 숙소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와 편안함, 그리고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너무 잘 맞춘 숙소였습니다. 이 강릉 오죽 한옥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6, 7만 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였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한옥마을이라 유지보수가 좋고 한옥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면서도 가격까지 부담이 없다는 점이 진짜 매력적이었는데요. 객실 앞에 바로 주차할 수 있어 집 내리기도 편했고 강릉 시내 접근성도 좋아서 어디로든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숙박 영수증만 보여주면 오죽헌을 50% 할인받아 입장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보다 큰 혜택이었고 내부에 있는 무인 매점 가격이 비싸지 않아 야식이나 간식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반면 제일 아쉬운 점이라면 객실은 방음이 정말 취약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용했던 한옥 숙소 중 방음이 제일 취약했습니다. 제가 머문 105호는 가운데 방이라 구조상 양 옆에 소음이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었고 생활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개인적으로 푹 쉬고 싶은 날에는 독채 객실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한옥 숙소 예약은 매달 1일 오전 9시에 이걸까지 오픈되며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특히 일자 여행이 이용한 보급형 객실인 독서관 5객실과 토요일 예약은 제일 예약 마감이 빠르게 끝나는 편이고 일반형부터 미래형 객실까지는 비교적 평일에는 좀 널널하고 덜 치열한 편이라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약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릉 오죽 한옥마을 여행을 통해 다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비싼 호캉스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편안한 숙소에서 쉬고
주변 명소도 들러보고 지역 맛집과 카페를 방문하는 여행이 훨씬 만족스럽다는 걸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저 역시 이번 여행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착한 가격에 좋은 한옥 숙소를 찾았다는 사실도 그것도 너무 반가웠고, 가성비, 분위기, 접근성까지 세 박자가 너무 잘 맞는 곳이라 여행 피로도 적고 힐링 만족도는 높았답니다. 3인 숙소는 6명이 딱 10만 원에 지낼 수 있는 곳이자 자연 휴양림 중에서는 별장 같은 느낌도 나면서 제일 좋았던 곳인,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별장에서의 로망을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대로 실현할 수 있는 송정 자연 휴양림이랍니다. 성인 6명이나 지낼 수 있어서 가족 단위나 모임으로도 많이 방문하는 곳인 송정 자연 휴양림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서는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대구에서는 3, 40분, 경주에서는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송정 자연휴양림은 다른 곳들과는 달리 1시간이나 이른 시간인 오후 2시부터 입실이 가능하며, 퇴실은 동일하게 오전 11시까지라서 다른 휴양림보다 1시간 빠르게 입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체크인은 입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키를 제공해 주시면서 사단봉을 열어주시고 차를 타고 객실로 이동하면 되며, 주차 공간은 각 객실 앞에 1대씩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실은 나가기 전에 차단봉 앞에서 배치된 객실 키 반납 통에 넣으셔도 되고, 입실센터에 직접 반납해 주셔도 되십니다. 송정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휴양관이 있으며 숲속의 집의 메인은 트리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트리하우스 객실명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도 한번 남겨드렸고, 제가 이용한 객실은 가장 높은 곳이자 가장 안쪽에 위치한 소나무 객실인데요. 숲속의 집은 모두 독채 형태이며 제가 이용한 소나무 객실은 가장 안쪽에 있어서 드나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 객실 중에서도 사생활 보호가 가장 뛰어나서 제일 먼저 예약이 꽉 차는 숙소라 꼭 예약 오픈 시기에 맞춰 예약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모든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제가 간 날에도 모든 트리하우스는 꽉 찼는데도 근처 투숙객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전히 휴식에 몰입할 수 있어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외관은 삼각형 형태의 세모 트리하우스 구조로 복층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1층은 거실 겸 주방, 2층은 아늑한 다락형 침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원목으로 마감된 벽면과 천장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고,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삼각지붕 끝까지 닿아 실내가 밝고 포근했는데요. 바닥은 온돌 구조라 비가 와서 살짝 서늘했던 날씨에도 뜨끈하게 지낼 수 있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와 냉방 성능도 완벽했습니다. 1층에는 식탁용 테이블과 의자, 수납장, 옷걸이, TV, 작은 소파가 구비되어 있고, 주방은 취사 가능한 구조로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냄비, 식기류 등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누, 수건, 휴지,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개인 세면 도구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챙겨갔는데, 가보니까 수건 2장과 휴지, 헤어드라이기는 준비되어 있어 다른 휴양림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장점이자 수건을 많이 챙겨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2층 침실에는 밑에 깔패드, 이불, 베개가 각각 6개씩 준비되어 있는데 겨울 시즌에는 도톰한 이불로 변경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객실 외부에 마련된 테라스와 야외 별실이었는데요. 고기, 생선, 기름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실내에서 조리하실 수 없어서 반드시 야외에서만 조리해야 하는데, 숲속의 집의 경우 숙소 옆 별실이 있어서 이곳에서 저녁 한 끼를 해결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별도의 예약이나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치나 그릴 사용은 어렵고 가스 버너를 직접 챙겨와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인 버너와 불판을 가지고 와서 저희도 이용했는데 무료로 이용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연기나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통풍 구조가 잘 되어 있어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외관 농협 하나로마트 남부점에 들려서 장을 봤는데, 마트도 크고 주차도 편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괜찮았어서 이곳에 들려 미리 장을 보고 도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나무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식사를 하니 정말 여유롭고 평화로웠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1층 내부와 연결된 테라스는 숲속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아침에 자연 소리를 들으며 간단한 식사나 차 한 잔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송정 자연휴양림은 내부에도 즐길 거리가 꽤 있어서 하루가 지루하지도 않았는데요. 즐길 거리 중 하나는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실내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어서 야외에는 의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색칠놀이를 하며 머물기 좋았을 것 같고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있어서 휴양림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아이와 부모 모두가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아침이나 저녁 산책을 하기에 좋았는데요. 단풍 시즌에는 이 낙엽길이 너무 예쁠 것 같고 단풍 맛집이라 캠핑장도 엄청 많더라고요. 숲속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내년 여름 시즌 휴가로 이곳을 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 자연휴양림을 경험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첫 번째 장점으로는 송정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공식 사이트인 숲나들이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데 다른 유명 자연휴양림들과는 달리 매달 첫 주에 한 달 단위로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오픈되는데요. 전체 휴양림의 시설 모두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6주 후 화요일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예약이 가능한 날짜도 많고 소나무 객실도 예약이 가능하고 매주 일주일 단위로 추가 오픈이 되니 한 달씩 예약 오픈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입실이 오후 2시부터로 빨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고 단돈 10만 원에 성인 6명까지 머물 수 있다는 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났는데요. 3번 나무, 이팝나무 객실은 5인 7만 원에 백일홍, 연산홍 객실은 6인 8만 원에 지낼 수 있고 16만 원에 12명이 지낼 수 있는 객실도 있으며 대부분 객실을 주말에도 10만 원 초중반대로 즐길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가성비도 챙기면서 부담 없이 행복한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다른 휴양림과 달리 수건과 휴지가 기본으로 제공되어서 편리했고 객실 상태도 너무 깨끗해서 남편이 이 퀄리티면 여유롭게 2박 이상은 있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무엇보다 조용하고 휴식이 잘 보장되어 가족 단위나 부부 여행객에게 정말 딱 맞는 숙소였습니다. 다만 단점도 분명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점으로는 금요일과 일요일은 바로 예약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널널하지만 토요일 예약은 오픈 5분 컷이 될 정도로 예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토요일에는 원하는 객실 이용은 어려울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바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어 자차가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객실 온수는 다소 아쉬웠는데요. 안내문에도 적혀 있을 만큼 온수가 콸콸 나오지도 않았고 중간에 물이 살짝 차가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송정 자연휴양림은 토요일 예약 경쟁이 치열하고 교통 접근이 쉽진 않지만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숙소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본 자연휴양림 중 제일 독채 같은 곳이자 별장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고 도심의 리조트보다 오히려 더 풍요롭고 무엇보다 느낀 건 우리가 흔히 여행하면 떠올리는 건 큰 호텔이나 유명 리조트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숙소들 중에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곳들이 많다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경상도 쪽으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저는 이곳을 꼭 한 번쯤 들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으로 편안한 공간, 그리고 사람의 손보다 자연의 손길이 더 크게 닿은 공간이 바로 송정 자연휴양림이었습니다. 2위 숙소는 단돈 5만 원에 지낼 수 있는 곳이자 구들방 남방부터 한옥마을 정서를 정말 잘 살려놓은 바로 공주 한옥마을이랍니다. 공주 한옥마을은 공주시가 직접 건립한 공립 숙박시설로 진짜 딱 5만 원에 즐길 수 있어 요즘 같은 물가에 거의 보기 힘든 수준의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위치는 공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차로 5분이면 올 수 있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공주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큰 부담이 없는 곳이랍니다. 수수께끼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주차 공간도 넓어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체크인은 한옥마을 입구 관리동에서 진행되는데 진짜 로비처럼 잘 되어 있어서 국내 최대 한옥 호텔인 왕이지밀 호텔 로비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숙소 이용 방법, 공용시설 이용 안내까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처음 방문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숙소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체크아웃은 오전 11시까지이며 만원 추가금을 내면 12시까지는 레이트 체크아웃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비가 오는 날이나 날이 안 좋을 때는 객실 밖으로 나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 로비에서 보드게임을 대여하면 객실 안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제가 머문 이코노미 온돌 객실은 공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기본 타입에 속하는 온돌방 형태였는데요. 이코노미 객실 첫인상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둘이 자기에는 부족하지 않다였습니다.
한옥 특유의 목재 구조와 완전 따끈한 온돌 바닥 덕분에 아늑함이 있었고 침구 상태도 깨끗해서 잠자리는 무척 편안했습니다. 구들장 난방이라 완전 후끈후끈한 온돌 바닥을 즐길 수 있고 매트를 깔지 않으면 진짜 뜨겁다 느껴질 정도로 추위는 느낄 수 없어서 5만 원대의 한옥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었는데요. 미니 냉장고와 커피포트가 있어서 내부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걸 사와 객실에서 가볍게 먹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 수건도 인당 2장씩 제공되었으며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도 갖춰져 있었고 온수도 콸콸 잘 나와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객실 크기가 작다는 점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잠자리는 편하고 난방도 훌륭하지만 방에서 온전히 휴식을 즐기는 여행을 원하신다면 조금 갑갑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짐이 많거나 넓은 공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는 기본형이라 OTT는 지원되지 않지만 이 숙소 자체에서는 디지털과 조금 멀리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읽고 싶은 책이나 만화책, 보드게임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객실에서 이용하고 싶거나 마루까지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다른 객실이 바로 스탠다드 누마루 객실 계룡관 2호인데요. 이코노미 객실 다음으로 제일 먼저 빠지는 객실로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 분위기 때문에 한옥 숙소를 찾는 분들에게는 훨씬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는 정말 큰 욕심 없이 하룻밤 뜨끈하게 자고 가기 좋은 방, 누마루 객실은 머무는 동안의 경험 자체가 더 큰 힐링 여행이 되는 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주 한옥마을은 내부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요소들이 은근히 다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무료 조격 체험 공간이었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걷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 조격장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한옥마을 중앙에는 여러 종류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 떡 만들기, 전통문양 찍기, 도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강릉 한옥마을은 작게 느껴질 만큼 공주 한옥마을은 자체 규모도 엄청 크고 국내 최대 한옥 호텔인 왕이지밀보다도 훨씬 크더라고요. 장작불 냄새부터 진짜 옛날 한옥 문화를 경험하는 느낌이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옥마을 자체가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라 체험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여행 온 느낌이 났습니다. 공주 한옥마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근처 관광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공주의 핵심 명소들을 한 코스로 묶어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공주를 대표하는 유적지인 무령왕릉입니다.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실제로 발굴된 장소라 역사적인 의미가 크고 전시관과 야외 동선이 잘 정리되어 있어 부담 없이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무령왕릉을 보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공산성으로 이동하면 좋은데요.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금강과 공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공산성은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장소라고 느껴졌습니다. 공산성을 내려오면 바로 앞에 있는 밤마을 베이커리도 함께 들려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공주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빵이 유명한 곳으로 관광지 바로 앞에 있어 쉬어가기 딱 좋았습니다. 과하게 달지 않고 고소한 맛이라 어른들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았고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간식으로 챙겨가기도 좋았습니다. 공주 한옥마을을 보다 알차게 즐기기 위한 1박 2일 루트를 정리해보면 먼저 오후 3시에 체크인을 하고 제가 묵었던 이코노미 객실에 들어가서 따뜻한 온돌 바닥과 소박한 한옥 분위기가 맞이하는데요. 이코노미 객실을 간단히 이용해보고 난 뒤에는 한옥마을 내부를 가볍게 산책해도 좋습니다. 무료 조격 체험 공간도 있고 전통놀이와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분위기만으로도 여행 온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산책을 하고 난 뒤 저녁 식사는 저는 공주 배달 맛집 중에서도 공주 피탕김탕을 배달로 시켜 먹을까 했는데 차로 10분 거리라서 눅눅하지 않은 상태로 먹고 싶어서 직접 가봤는데 와 진짜 맛집인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맛도 진짜 좋아서 저녁 식사로는 이곳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직접 방문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드론 배달이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나가기 귀찮은 분들에게 정말 딱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한옥마을 전체를 천천히 걸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명이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비춰져서 마을 전체가 고요하고 차분해지고 감성적인 야간 산책은 공주 한옥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공주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금강 온천을 즐겨도 좋고
간단히 마을 주변을 둘러본 뒤 체크아웃하고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희는 영빈관에서 식사를 했는데 반찬도 정갈하게 나오고 음식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라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카페까지 이용할 분들은 내부에 있는 카페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무령왕릉과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공산성에서 견문을 넓히면서 산책을 즐겨보면 좋습니다. 무령왕릉과 공산성까지 즐기면 2시간은 후딱 지나가서 오후에는 공산성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조금 쉬다가 귀가 루트를 잡으면 무리 없이 꽉 찬 1박 2일 여행이 완성되니 오늘의 여행 일정도 참고하셔서 즐거운 공주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점을 먼저 말해보자면 단연 가성비입니다. 5만 원대 가격으로 깔끔한 한옥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내 접근성도 좋아 여행 동선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또 내부에 무료 조격장과 전통 체험 공간, 주변 즐길 거리까지 잘 갖춰져 있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요소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히 있었는데요. 제가 묵은 이코노미 행랑채 객실은 확실히 작아서 기본적인 휴식에는 무리가 없지만 넓은 공간을 원하거나 짐이 많은 여행객에게는 좁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가 객실 앞까지 가는 건 아니라서 짐을 많이 가져온 분들께는 다소 힘들 수 있어서 캐리어 하나와 백팩으로 짐을 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주 한옥마을 숙박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1년치 객실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며 매월 1일 오후 2시에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이코노미 객실은 3객실밖에 없어 주말은 진짜 빠르게 빠지고 이번 주 예약이나 다음 주 예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는 다 마감되어 있을 수 있어서 한 달 전 예약을 추천드리는데요. 공휴일과 성수기 시즌이 아니라면 나머지 객실들은 비교적 마감된 객실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주 한옥마을 여행을 통해 느낀 건 그저 조용한 한옥방에서 쉬고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요. 특히 5만 원대라는 착한 가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추천하고 싶은 곳이고요. 대망의 1위는 2위와 동일하게 단돈 5만 원에 1박을 할 수 있는 곳이면서도 유일하게 호텔로 정식 운영되고 있는 국가 운영 한옥호텔인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최참판댁 한옥호텔이며 경상남도 하동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소수 객실만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꽤 넉넉해서 주차장이 혼잡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입장한 로비 공간은 고즈넉한 분위기로 되어 있었으며 널찍한 공간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하동 지역을 소개하는 굿즈와 전통 소품들이 있어서 여행의 시작을 차분하게 맞이하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이곳은 하동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숙소라서 그런지 응대 자체도 상업적인 느낌보다는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태도였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고 체크아웃은 오전 11시까지이며 투숙객 확인 후 키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다른 국가시설 숙소들과 다르게 특히 좋았던 점은 밤 10시 넘어서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도 체크인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이트 체크아웃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크인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자 여행 꿀팁으로는 객실까지는 돌계단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데 길은 잘 닦여 있었지만 약간의 오르막도 있어 무거운 캐리어보다는 소형 캐리어와 백팩 가방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용한 객실은 서별체로 단 하나의 객실만 있는 독채 한옥으로 서별체와 함께 동별체 공간도 하루에 단 한 팀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서별체 객실은 방 하나, 주방 하나,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복층 구조로 위에는 침실이 아래쪽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다소 넓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으나 복층에서 한옥뷰를 바라보는 좌식 테이블 공간은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자연휴식에 집중해 놓은 만큼 TV는 없었다는 게 낯설긴 했지만 그래도 TV 없이 저녁 시간을 보낼만 했으며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만 나오고 온수가 안 나와서 당황했었는데요. 와서 알게 된 일자 여행의 꿀팁으로 온수는 침실에 있는 보일러 전원을 켜고 온수온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되니 이 부분도 기억해주세요. 또 하나의 장점이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게 객실 내에서 간단한 치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인덕션, 식기류가 깔끔하게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서 외부 식사를 하지 않아도 간단한 한 끼를 차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5만 원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객실인 섬진제는 서별체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3개의 객실이 한 건물로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섬진제를 계속 노렸는데 제가 가려고 한 날짜는 벌써 객실이 만실이더라고요. 객실 내 주방이 따로 있는 서별체와 달리 섬진제는 공동주방을 이용하는 객실이라 가성비를 챙기고 싶은 분들은 섬민제를, 좀 더 조용한 공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서별체나 동별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트니스나 즐길 거리가 있는 부대 시설의 공간은 따로 없지만 이곳에서 꼭 즐겼으면 하는 게 있다면 단연 조식인데요. 작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조식은 2인 세트 기준 2만 원이었고 가격 대비 구성과 맛이 기대 이상이었고 하동 지역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간단하지만 정갈한 한상이 준비되어 촌캉스 느낌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동하면 제일 유명한 매실로 만든 매실차부터 하동 유정란은 진짜 제가 먹었던 계란 중 제일 고소하더라고요. 계절에 따라 제철 과일과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속 편한 음식들로 제공해줘서 아침을 가볍게 챙기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로비 옆 공간에서 판매 중인 하동 굿즈들을 하나씩 구경해보는데요. 하동의 자연이나 토지 속 문학 이미지를 담은 기념품들이 꽤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었고 지역 홍보와 관광의 연장선으로 마련된 듯한 구성이어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았습니다. 이처럼 부대 시설이 많지 않아도 조식과 로비 공간만으로도 저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평온한 휴식에 집중한 여행지였는데요. 한옥 호텔에 머물면서 차를 타지 않고도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 저도 한 코스로 묶어서 즐기고 왔는데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상징적인 곳은 박경리 토지문학관과 최찬판댁으로 먼저 박경리 문학관은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관이었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무료로 진행하는 문학 해설사 타임도 있다고 하니 시간이 맞는 분은 심층적으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관을 둘러본 뒤에는 바로 앞에 위치한 최찬판댁으로 향했는데 이곳은 실제 조선시대 양반가의 대규모 가옥을 재현한 공간으로 고택 내부는 물론 마당과 사랑채, 창고까지 전통 한옥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감탄스러웠던 건 주변 풍경이었습니다. 고택 앞마당에 서 있으면 탁 트인 들판과 멀리 이어진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이 이런 곳이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하루를 자연 속에서 보내는 휴식에 집중하고 나서 저는 체크아웃한 후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화개장터에 들렸는데 생각보다 진짜 작더라고요. 장날이 아니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 장날에만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지역 특산품인 막걸리를 샀는데 뚜껑이 에러인지 가져올 때 계속 줄줄 세어 마셔볼 분들은 차 오는 것보다 하동에서 먹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하동에서 남해까지 연계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지로 섬진강을 따라가는 길이 아름답고 길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 이 코스도 함께 즐겨주세요. 참고로 이 한옥 호텔 예약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오픈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특히 독채 객실인 서별체와 동별체는 하루에 한 팀만 예약할 수 있어서 빠르게 끝나는 편이고 섬진제는 평일에는 좀 널널하고 주말만 예약이 치열한 편이라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제가 묵었던 서별체의 복층 침실 장판 상태는 다소 낡고 지저분한 느낌이었고 가까이 보니 눌린 발자국과 얼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좋았지만 이 장판만큼은 교체가 필요해 보였고 제가 묵었을 때도 새끼 노래기도 몇 마리 있었고 벽면에는 벌레 퇴치 흔적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목조 건물이다 보니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벌레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하동 여행에서 머문 최찬판댁 한옥호텔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숙소로 요즘처럼 어디든 숙박 요금이 치솟는 상황에서 평일 5만 원에 주말에도 10만 원 이내로 한옥에 머물 수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유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는 박경리 문학관과 같은 역사문학적 장소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이 한옥 호텔이 주는 평온함은 나홀로 여행이든 혹은 마음 정리의 시간이든 분명한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성비 국가 숙소들도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이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며 의미 있는 여행지 중 괜찮은 곳들이 있으면 다녀오고 솔직한 여행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도 소박하고 따뜻한 장소에서 또 한번 심신을 건강하게 했던 여행이었으며 최찬판댁 한옥호텔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리고 더 유익하고 알찬 여행 정보로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준비되세요. 안녕.